그래, 유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속명 또는 이제 종명 단위로 얘기를 했던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머지 우리가 줄교했던 그런 이제 속명 안에서 또는 이제 종명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얘기했던 과긴 하지만 얘기 미처 보지 못했던 작물들 이런 것들도 좀 추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좀 해드릴 텐데요. 네, 잘 보이시죠? 예, 토란입니다. 먼저 제일 먼저 토란을 말씀드리면 흑토자 알란자 그래서 흑에서 캔 알에서 어원하는 게 토란입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또 화면이 어디로 가버렸어.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이름은 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란도 결국 타로라는 이름에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유추도 해봅니다. 어, 이제 콜로카시아라고 하는 이제 속명은 연근의 고대 말에서 이렇게 어원을 하고요. 그리고 정소명인 에스컬란타는 먹을 수 있다라는 뜻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란을 심어서 알뿌리를 캐거나 토란 줄기를 다듬을 때 이게 그 코팅된 장갑 끼지 않으면 이게 가렵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독초예요. 그래서 독초라서 천남성과 비슷한 과예요, 얘도. 그래서 독초라서. 근데 우리가 이제 고사리를 했지만 고사리를 먹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나 이런 독초를 왜 먹지? 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조리라든지 그 독을 어떻게 순화시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들이 우리 이제 인류가 살아나가면서 계속 생겨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토라는 이제 음지성 작물이에요. 그래서 좀 그늘이 되는 곳에서도 더 잘 자라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습한 땅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밭에서 재배하거나 이런 토란들은 줄기가 땅 위에서부터 잎 줄기까지 초록색인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제 토란은 중국종입니다. 네, 중국 쪽에서 많이 심었다 그래서 이걸 그 토종 토란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토종 토란이 아니라서 모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모란. 그다음에 그러면 토종 토란은 뭐냐? 이 잎에서부터 땅 밑까지의 이어지는 이 줄기가 약간 자색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심는 토란은 모란이라고 하고요. 토종 토란은 자색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토란을 이게 맨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가렵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생 토란을 이렇게 입에 넣고 먹어보면 아린 맛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생으로 못 먹고 거의 뭐 토란탕을 끓여 먹거든요.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는데 토종 토란은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맨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수집할 때 저기 그 전주 옆에 완주, 완주라고 하는 곳에서 이 토종토란을 수집했는데 의외로 이제 그게 많이 퍼져서인지 저희가 양주 쪽에 수집할 때도 이렇게 토종토란만 재배하시는 농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토종토란, 근데 이제 이 토종토란은 이렇게 줄기가 이어지는 모구가 있고요. 모구에서 별도로 떨어져서 자구가 있고요. 또 자구에서 떨어져서 송구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자구하고 선구를 먹죠. 예. 그리고 이제 씨앗으로 삼는 것도 주로 이제 자구하고 선구로 이렇게 씨앗을 삼습니다. 근데 모구는 다들 캐서 버려요. 근데 모구도 씨앗이 됩니다. 모구는 특히 이제 씨앗이 잘 되는 이유가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얼어 죽지 않게만 보관해요. 토란 저장하는 거, 생강 저장하는 게 비슷해요. 흙에다 또는 모래에다, 젖은 모래에다 이렇게 묻어서 얼지만 않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얼지만 않게 보관한다고 해서 그냥 두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이 토란의 번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모구를 심으면 훨씬 더 새끼치기도 많이 하고 자구, 송구가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토란이 생기게 되면 토란의 굵은 줄기들은 한 추석 즈음에서 수확을 해야 돼요. 일부러 보기 좋으니까 다들 잎이 무성한데 이걸 아직 수확할 때는 안 된 것 같고 그냥 두잖아요. 예, 이 줄기에 양분을 다 저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구와 송구가 안 생겨요. 나중에 토란 캤을 때 토란 수확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줄기를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줄거리를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점인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이제 육개장이라든지 이런 재료로 삼기 위해서 묵나물을 만드는 이유는 이 줄기에 양분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줄기를 남겨놓잖아요. 수확할 때까지, 뿌리 수확할 때까지 남겨놓으면 이 줄기로 양분을 다 보내가지고 예, 자구하고 송구가 별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쯤에 9월 말, 한 9월 한 중순에서부터 한 10월 초 이쯤에는 이렇게 줄거리를 수확을 해주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줄기를 다 이렇게 수확하지 마시고요. 조그만 줄거리는 남겨놓으시면 돼요. 걔네들이 자구송구를 키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농사를 지으니까 자연 생태계하고 닮아가는 그런 이제 농사를 우리는 스스로 이제 짓는다고 이제 자평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농부는 식물을 고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목적의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고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농부입니다.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줄기를 수확해 준다든지 아니면 고구마의 경우는 음, 줄거리를 들쳐주고 줄기를 수확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원하는 고구마라든지 토란을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해요. 토란이었고요. 그다음에 바나, 끼무릇. 바나를 이제 끼무릇이라고 합니다. 끼무릇. 그래서 이제 여름 중간에 수확하는 이제 이름이고요. 끼무릇도 꽁의 무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남부지방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마늘밭이 마늘을 이제 캘 때쯤 보면 이제 바나가 듬성듬성 이제 주변에서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나를. 근데 중부 이북,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수원지방 같은 경우는 바나가 어디에 많으냐 하면 하우스 안에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하우스에는 이제 다른 작물 심느라고 자꾸 일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 안에서는 없고 하우스하고 바깥의 경계, 약간 완충 지역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치마 둘러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보면 바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생긴 모양을 보셔서 알지만 천남성과에 속하고요. 그 속명이 이제 파이넬리아는 이탈리아 식물학자 이름이고 동서명인 타타나는 제가 이제 세 개의 잎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바나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임금이 내려보내는
그, 뭐가 있죠? 이제 역적이 있으면 사약을 내려보내잖아요. 사약을 내려보낼 때 주로 이제 이 바나를 갈아서 끓여서 바나에 뿌리가 있어요. 바나는 씨앗으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뿌리 안에서 달래처럼 새끼 바나가 달립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법제를 해서 약을 만들면 그게 이제 사약입니다. 이 바나는 이제 사약이기도 하지만 몸에도 이제 그러니까 모든 약이 독도 되고 약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바나는 몸을 덮여주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차가워서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약이 되지만 몸이 너무 냉하면 너무 너무 냉한 사람들이 몸을 따뜻하게 데피는 그런 작물이지만 몸이 보통 평상시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먹으면 열을 올려서 열독으로 죽는 그런 사약이 되기도 합니다. 안 하고요. 아마 주변에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해안가 지방 남부 제 고향에서는 제 고향이 이제 전남 고흥이었는데 예, 초등학교 때 이 바나를 가지고 알바를 했어요. 이 바나의 뿌리 줄기들을 캐서 갖다 주면 한약상들이 이걸 사들였어요. 네, 농촌에서 알바가 됐던 그런 작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바나 가지고 알바도 했지만 이제 바닷가였거든요. 고흥 바닷가. 그래서 그 강으로 올라오는 새끼장어, 새끼장어를 잡아서 또 이렇게 팔면 이 장어는 이제 그 그냥 심해 열수구 근처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장어는 다 이렇게 치어를 잡아서 양식장에서 양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치어들을 잡아서 하는 알바도 했었습니다. 제 알바 역사 같은데 아무튼 이 바나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현남석과의 독초를 이용하는 게 이렇게 열을 올려서 하는 거기도 있지만 중세 유럽의 경우는 이게 독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녀의 뭐 빗자루 뭐 이 해리포터 영상에서도 빗자루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녀의 행사들을 우리가 이제 그 마녀들이 행사하는 날을 그 그죠? 안식일 이전에 사람들이 그 전날 하는 행사. 그래서 이제 마녀들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마녀들이 천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두꺼비의 등딱지라든지 독사의 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지팡이에 자루에다가 발라요. 그래서 그걸 올라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팬티를 입었던 것도 아니고 뭘 안 입었던 거니까 어, 자신의 성기에 이게 닿아요. 이 독초가. 그러게 되면 환각 증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했던 게 이 독초라고 합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에 있었던 그날 이후가 바로 이 마녀들의 축제가 일어난 그런 할로윈데이 그때가 이제 이 마녀들의 축제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문화에서 하늘을 나는 지팡이 그러면 아우 굉장히 낭만적이고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년성과의 또 다른 작물이 창포가 있어요. 예.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창포하면 꽃창포를 상상하시는데 창포는 원래는 이 천남성과의 독초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지 않고요. 여기 솔방울처럼 매달려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노랗게.
어, 오른쪽에 보시면, 예, 이게 창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랫동안 유지됐던 옛날 물길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수원 같은 경우도 광교선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을 따라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창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꽃창포가 아니고. 근데 요즘은 이제 꽃창포가 창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이제 막 그 도시민들이 그 집에 창포를 심는데 꽃창포를 심는데 꽃창포가 아니고요. 이렇게 천남성과의 창포입니다. 그리고 약간 올라간 그 물가 바로에서 돌 틈사 위에 있는 게 석창포라고 하는 창포입니다. 열매는 이렇게 똑같이 달려요. 우리가 이제 창포하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비누, 화장 비누라든지 아니면 세수 비누의 향이 창포 향입니다. 창포 향이 굉장히 그래서 창포 향을 맡아보면 이거 어디서 맡아봤던 냄새인데 비누 냄새예요. 비누 냄새. 그래서 5월 단어에 이 창포를 끓여서 그 물에다 머리를 감고 그 머리를 감고 나서 창포의 줄기와 뿌리를 잘라서 예, 창포잠이라고 합니다. 창포잠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녀를 만들어서 머리에 꽂는. 예, 제가 이거 해보려고 머리를 길렀어요. 한 번 해봤어요. 어이, 머리가 그동안 기른 덕분인지 꽂아지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창포잠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머리에 비듬이 없고 오랫동안 이제 단호기에서 건강한 1년을 보낼 것을 기원하는 단오제의 이제 상징이기도 합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어, 어디에 있냐고 하면 이거 말하면 아마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서둔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서둔동사무소 바로 옆에 안쪽으로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1월 호수에서 흐르는 강이 흐르는데 바로 옆에 창포가 무대기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옛날 물길들이 자꾸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초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창포라든지 이런 그런 자원들 우리의 민속놀이라든지 민속 이런 통가을에 꼭 필요한 자원들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엉이 국화과로 넘어갑니다. 국화과. 그리고 국화과는 이제 상추라든지 그다음에 뭐 쑥갓이라든지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국화과 작물이 우리 식물군 중에서 장미과하고 국화과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이제 식물 분류학을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국화과 장미과가 가장 많아요. 그때 마저 못했던 작물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엉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자로 이제 우방이라고 해서 우방, 우엉, 우엉으로 변한 거고요. 한자로 이제 서점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가시가 저 씨앗 싸고 있는 이제 총포의 이 가시가 지나가는 쥐를 잡을 정도라고 해서 서점자라고 속명으로는 이제 아키티엄이라고 해서 모양이 곰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줬고요. 정소명 라파는 우엉의 이제 라틴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밥에 많이 들어가고 또 우엉채로 이렇게 많이 먹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우엉 같은 경우는 일본 우엉이 있고 조선 우엉이 있습니다. 일본 우엉은 주로 뿌리를 먹는 거고요. 조선 우엉은 잎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엉의 잎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작아 보이는데 이건 추대를 했기 때문에 작은 거고요. 초기에 1년생 정도 됐을 때는 잎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단어에 먹는 수리치, 수리치 떡을 먹잖아요. 수리치 떡하고 수리치 떡에 수리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수리치도 잎 뒷면을 이렇게 엎어보면 잎 뒷면은 하얗거든요. 솜털이 많아서 하얀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엉도 조선 우엉도 잎길을 긁어보면 하얗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리치가 귀한 반면에 우엉잎이 좀 흔했나 봐요. 그래서 수리치 떡할 때 수리치 수확량이 적으면 우엉잎을 따서 같이 이 수리치 떡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맛도 비슷하고요. 독이 없어요, 잎이. 잎에 독이 없고 쌈으로도 먹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워낙 이제 두툼하고 그러니까 쌈보다는 떡치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수리치를 그래서 떡치라고도 하죠. 또 우엉 같은 경우는 어, 그 2년생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이렇게 재배하게 되면 잎만 무성하고요. 그다음에 뿌리째 월동을 했다가 이듬해 이제 이렇게 추대를 해서 꽃을 피우. 그러니까 뿌리를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1년생에서 또는 이제 이른 봄에 수확을 해야 되겠죠. 뿌리가 굉장히 가늘고 깊게 들어갑니다. 한 1m 넘게 들어가요. 우엉을 주로 이제 뿌리를 수확하려면 삽을 깊게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논을 활용해서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논토양은 아무래도 뿌리가 깊게 들어가고 수확하기가 고슬고슬하니까 들어가기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우엉을 이제 수확하게 되면 겉, 껍질은 이제 벗겨내고 안에 이런 심지가 이 우엉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은 읽어야 된다, 도구나.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뿌리 작물을 얘기하면 대개가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는 무가 있는 반면에 겉껍질이 중요한 당근이 있고요. 속껍질이 중요한 우엉이 있는 거예요. 뿌리라고 해서 다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엉 같은 경우는 속껍질, 그러니까 섬유소가 많은 부분을 먹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반면에 당근은 어때요? 겉껍질에 당분이 많아요. 그래서 당근은 겉껍질을 거의 씻어내다시피 해서 겉껍질까지 먹어야 되는 게 당근이고요. 무는 그와 상관없이 다 먹죠. 그래서 뿌리작물들의 이제 이런 속성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엉 재배는 평이해요, 편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 밭이 땅이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데 그러면 우엉을 어떻게 재배할까?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퇴비포도에다가 흙을 채운 다음에 거기다 심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포대를 이렇게 칼로 베어내고 뽑으면 바로 이제 우엉이 수확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농가에서 한두 포기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은 비료포대나 아니면 사료포대 뭐 이런 데에다 흙을 채우고 우엉을 재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수확의 편리성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홍화, 익꽃. 네. 익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에 버리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익이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잎과 총포에 이렇게 날카로운 톱니가 발달하는 것이 이를 닮아서 유리한 것. 그래서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개량돼서 나오는 홍화들은 이런 이제 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토종은 이렇게 이가 있는 가시홍화가 토종입니다. 근래 이제 재배상의 용이성 때문에 이런 가시들을 많이 제거한 상태로 이렇게 육종을 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홍화를 또 이제 이렇게 가시가 많은데 어떻게 속하냐 그러면서 이제 항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한테 씨앗도 얻어가서 이제 안성에 계신 농부분이신데 홍화를 한 300평 넘게 심으셨나 봐요. 근데 수확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까실까실해서 이거 어떻게 수확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방법은 흙땅에 평평한 어느 정도 이제 고른 흙땅에다가 홍화를 이제 펼쳐놓고 물론 이제 천막 위에다가 이제 홍화를 늘어놓고 그 위에서 차로 승용차 정도로 해서 가볍게 왔다 갔다 하시면 바로 수확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콩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방법을 쓰면 이제 편합니다. 어차피 수확량이 많으니까 저 꽃 전체가 다 이 씨앗 하얀 씨앗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이런 이제 씨앗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뼈를 붓게 하고 뼈 부러지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뼈와 관련된 통증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뼈를 잘 붓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농사 지으신 분들이 관절염이 떠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뼈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많이 드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홍화씨유라고 해서 이 홍화를 짜면 이제 기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피부를 재생하거나 피부 보습하는 효과가 좀 탁월하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홍화씨유를 짜기 위해서 재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저도 이제 50대 후반 이제 내후년에는 한 60대가 접어드는데요. 코 주변에 이게 팔자주름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 뭐 홈페이지나 그런 데 보면 팔자주름 펴주는 그런 크림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이 홍화씨유. 그래서 어, 이 홍화씨유를 짜서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속명 타르타무스는 이제 염색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면 연지곤지 신랑 신부가 연지곤지 찍는 또는 이제 우리 그 배우들이 입술을 이렇게 빨간 종이에다 이렇게 딱 물어서 놓는 그런 장면들 보시는데 그게 다 이 홍화의 꽃에서 딴 이 꽃술을 이걸로 그걸 만드니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꽃술에서 딴 염료를 가지고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있지만 송명이나 이제 종소명을 보면 아라비아나 뭐 이런 데서도 옛날부터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천연 염료로 활용했다는 것이 송명과 종소명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어, 국가가 작물이 이걸 작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그 잡초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흔히 이제 에, 뭔가 밭을 방치하거나 집을 방치하면 쑥대밭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번식력이 굉장히 훌륭한 게 쑥하고 대나무입니다. 집이 바로 쑥밭이 되거나 아니면 대밭이 돼버리죠. 쑥이라는 말의 의미는 쓰다는 의미에서 이제 쑥의 이름이 기원했고요. 그다음에 쑥을 지칭하는 만주어가 숙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원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명은 아르테미시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쑥을 이제 부인병 약효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무릇, 곰, 그죠? 슬로프 마세방주에 등재되어 있는 무릇곰에 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앓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쑥을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여신의 이름인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빌려서 아르테미시아라고 하는 이제 속명을 가지고 있고요. 종소명은 이제 인디카라고 해서 인도에서 기원한 식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군 신화에도 나오기 때문에 쑥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와 쑥을 보니까 무슨 쑥이 이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약쑥으로 치는 게 이제 뭐 사자발쑥이라든지 사주아리쑥 뭐 이런 쑥이 있고요. 개똥쑥이라든지 더위지기 뭐 이런 쑥이 있어요. 물론 떡으로만 먹는 떡쑥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쑥에 대해서는 이파리를 보고 구분하고 뭐 제비쑥도 있고요. 쑥 종류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한 2, 30종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역마다 가보면 쑥을 약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쑥들을 이 자생하는 데를 남자분들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되게 이제 시집 와서 그 고향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에, 그 이제 시집 동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남자분들은 옛날부터 남자 어른들로부터 이어받고 한 이제 그런 이제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런 쑥밭이 있어요.
약으로 쓰는 쑥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쑥에 대해서 그 내가 어느 지역에 가는데 이 지역에서 쓰는 약쑥이 뭐냐 알고 싶으면 연세 많으신 남자 어르신을 찾아서 물어보셔야 알 수가 있어요. 예. 고유의 그런 이제 지역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강화도나 저기 안산 이렇게 서해 북부 쪽에서는 사자발쑥 또는 이제 이게 사자발쑥하고 사주아리쑥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약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강이 세 개의 강이 만나는 지역에서만 약속이 난다. 뭐 이런 이제 강화도에서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성강, 임진강, 한강이 만나는 강화도만이 이렇게 약속이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자발 약속, 사주아리 약속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사자발 쑥을 강화도보다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안산 것을 더 알아줬어요. 그래서 안산 지역에서 나는 사자발쑥을 굉장히 그 진상품으로 많이 활용했다는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똥쑥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그죠? 더위지기쑥, 뭐 그다음에 게사철쑥, 사철쑥, 쑥, 뭐 제비쑥, 떡쑥, 그래서 쑥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떡을 해 먹거나 쓰는 쑥은 참쑥이에요. 네. 여기서 참쑥이라고 나와 있는 거하고 제일 끝에 나와 있는 쑥이 바로 이제 참쑥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한살림이라든지 한살림이 지금 나오겠네요. 예. 남부지방에서 아예 이제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쑥이 출하되고 있긴 합니다. 한철 식자재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국화과 작물 중에서 취가 있습니다. 취. 어, 취 중에서 이제 다양하지만 미역치하고 개미치. 예. 이게 제가 가장 헷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게 자랐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미역치야, 개미치야, 아니면 벌개미치야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게 꽃의 모양을 보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잎의 모양으로는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토종 마을이 있어서 이런 토종 자생식물들을 나물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농가분들이 계신데 저한테 물어봐요. 이파리 모양 보여주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이게 미역치예요? 개미치예요? 벌개미치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이파리 모양이 너무 똑같으니까. 꽃이 피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가을에 노란 꽃이 피던가요? 아니면 국화처럼 구절초처럼 꽃이 피던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제 개미처럼 이렇게 국화꽃처럼 구절초처럼 핀다 그러면 이제 개미치네요. 어? 꽃을 봤더니 개나리처럼 피던데요? 그러면 그럼 미역치예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 분류학할 때 이제 공부를 하게 했지만 작물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자생식물들이 이제 점점 재배 작물화되고 있는 그런 순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것들도 하나씩 이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숙부쟁이, 부직갱이 나물. 네, 그래서 숙부쟁이 뭐 종류도 많아요. 예. 가는 숙부쟁이, 개숙부쟁이, 눈개 숙부쟁이, 단양 숙부쟁이, 섬 숙부쟁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부쟁이란 말이 부직갱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숙부쟁이라고도 하고 부직갱이라고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사투리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예요. 부직갱이가 뭐죠? 아궁이에 불 뗄 때 이렇게 꼬챙이로 삼는 게 부직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숙부쟁이 종류들은 가을에 꽃대를 올리게 되면 그 대가 단단하고 튼튼해서 부직갱이로 삼기에 좋은 그런 식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 자연히 쑥을 달면 숙부쟁이, 섬에서 자라면 섬숙부쟁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붙은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슬로푸드 맛의 방주팀에서 울릉도 울릉도치라고 하는 우리 섬숙부쟁이 이게 이제 맛의 방주에 등재되려고
이제 올리신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용어를 다 썼어요. 그래서 섬숙부쟁이, 그다음에 부지깽이 나물 이래가지고 같은 말이다.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쑥부쟁이 그러면 부지깽이하고는 전혀 다른 용어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 그 지역에서 부지깽이를 부쟁이라고 부르냐, 아니면 부지깽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따라서 이름이 붙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죠. 이게 꽃 차례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새로운 종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제 이 쑥부쟁이 종류예요. 그래서 어, 굉장히 식물 분류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과제가 많은 그런 작물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자생식물이기도 합니다. 꽃이 1단으로 피냐, 2단으로 피냐에 따라서 잎이 달리는 순서, 그다음에 결각의 모양,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어린 잎은 굉장히 나물로 애호되고 있다는, 옛날부터 많이 먹어왔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화과 나물 종류를 보면 에, 삼립국화, 예, 삼립국화라고 하는 것은 잎 자체가 대마 잎을 닮았다고 해서 삼립국화라고. 얘도 국화과예요. 꽃이 이제 국화가 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엄마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성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주셨던 나물인가 봐요. 그래서 이름 자체에도 이제 엄마나물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이렇게 이제 꽃이 피기 전에 이 지상부에서 올라오는 줄기를 잘라서 나물로 해 먹었고 나물이 아주 그 맛있는 식감도 맛있고 아삭하니 식감도 좋고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단풍치하고 병풍치예요. 잎이 똑같이 단풍나무 잎을 닮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잎이 비슷해 보이지만 병풍치가 훨씬 더 잎이 큽니다. 그리고 단풍치는 최근에 이제 뭐 조경용으로 많이 심어가지고 조경화해 놓은 돌 틈 사이에 보면 대부분 심어져 있는 게 단풍치예요. 그러니까 저지대에서 잘 자라는 게 이제 단풍치라고 한다면 병풍치는 700고지 이상에서 자라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 고성 지역 수집할 때 음, 우리 이제 토종 관련된 회원이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병풍치를 재배를 하고 계셨어요. 병풍치는 잎이 훨씬 더 큽니다. 그야말로 우리 흔히 쓰는 손부채 정도 크기로 잎이 굉장히 큰 게 병풍치고요. 단풍치도 이렇게 요즘은 이제 관상용으로 조경용 시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어린 잎은 이제 먹었던 작물입니다. 그래서 꽃 모양이 이제 이게 단풍치가 이게 국화가 맞아? 네, 근데 이제 잎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국화과에 속하는 것들을 보면 이 꽃이 있으면 이 위화라 그러죠. 기억하시나요? 네. 위화입니다. 국화과의 꽃들은 대부분이 위화예요. 지금 보이는 꽃이 꽃이 아니고요. 이 꽃이 있고 그다음에 꽃잎이 있지만 이것도 가짜 꽃잎이고요. 이 안에 조밀조밀하게 피는 꽃들이 진짜 꽃입니다. 이건 가짜 꽃이에요. 위화 가짜 꽃이고요. 얘가 참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두상화선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가작물들이 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깥쪽 바운더리하고 안쪽 바운더리가 좀 달라요. 바깥쪽 바운더리가 임성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바깥쪽에 주로 씨앗이 그 튼실한 씨앗들이 많이 달리고요. 안쪽에 있는 것은 불임성이 많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씨앗들은 씨앗을 파종해도 싹이 안 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해바라기도 똑같이 국화과의 작물인데 이렇게 보면 다 이제 그 벌집 모양으로 씨앗이 맺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꽃잎 근처 가짜 꽃잎이긴 하지만 이 꽃잎 근처 외곽에 있는 꽃들이 임성이 있어서 발화를 합니다. 네.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국화과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고요. 꽃잎 숫자라든지 뭐 아니면 꽃잎의 모양이라든지 달리는 순서 뭐 이런 것으로 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뭐, 기록을 했더니 일어나? 뭐? 여기 안 넘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과 중에서 이게 지우개들이 다 안 지워졌지? 그 다음에 이제 구절초 종류입니다. 구절초. 또 이제 우리 보면 샤스타 데이지라든지 마가렛이라든지 구절초 꽃을 비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샤스타 데이지라든지 마가렛은 주로 봄하고 여름 사이에 피는 이제 꽃이죠. 반면에 이제 구절초는 이제 가을에 피는 꽃입니다. 중양절이라고 하는 9월 9일,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죠. 중양절이. 예, 그때 정도에 9개 마디가 정도 된다고 하는 뜻에서 구절초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작물들 중에서 가을에 피는 꽃 중에서도 벌거의 밑이라든지 숙부쟁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약간 좀 비교가 되죠. 물론 이제 숙부쟁이는 꽃이 지금 꽃 크기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숙부쟁이는 꽃이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구조적으로 크죠. 그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절초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관상용으로 많이 심지만 어렸을 때는 물론 나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화과에 또 엉겅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엉겅퀴 안에는 이제 고려 엉겅퀴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곤드레라고 하는 고려 엉겅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엉겅퀴, 가시 엉겅퀴, 지느러미 엉겅퀴, 흰무늬 엉겅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두식 문자라서 한 가시, 그러니까 큰 가시가 있는 식물이다. 라는 뜻에서 한 것이, 가시가 큰, 이제 우리가 한강을 큰 강이라고 하는 것처럼 큰 가시가 있는 한 것이에서 엉겅퀴, 그 다음에 엉겅퀴가 이렇게 됐던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외래 작물로 허브 작물이면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흰무늬 엉겅퀴, 우리가 이제 밀크 시슬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람들한테 간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최근에 굉장히 불법으로 이렇게 남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주로 이제 요즘은 이제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게 원곡인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던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시 있고 이렇게 흰무늬 연근기처럼 밀크시스처럼 이게 가시가 도드라진 그런 성분들이 약성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원곡이고요. 그다음에 국화과에서 이제 작물로 순화 중인 작물들을 보면 뭐 고들빼기, 쓴바기, 그다음에 이제 외래 작물이기도 해요. 돼지 감자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외래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사실은 뚱딴지라고 하는 거. 예. 아이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넘어. 그다음에 이제 지친개, 끼묵, 깨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들빼기 또는 이제 고들빼기하고 달리 이제 쓴바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홍성이나 이런 예산, 서산 이 지역에서는 많이 요즘 이제 작물화가 됐죠. 그래서 쓴바기를 많이 이렇게 나물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들빼기하고 쓴바기의 꽃의 모양, 그러니까 수술대의 모양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들빼기인 거고 수술대 모양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현한 게 이제 쓴바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해서 이렇게 출하를 하는데 쓴바기 같은 경우는 한참 더울 때 파종을 해야 돼요. 8월경에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국화과 작물에
국화 작물은 이제 햇볕을 좋아해야 되는 이제 양지성 작물이잖아요. 광발화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얇게 파종해야 되는데 그 8월 달이 비가 덜 온다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이제 물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발화에 좋은 약간 약한 조언이어야 되는 발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늘막을 쳐주고 발화가 된 거 확인하고 이제 걷어주는 그런 이제 수고로움이 많은 게 이제 쓴박이라고 하는 작물입니다. 뚱딴지는 한 번 심어 놓으면 그 밭 전체를 뚱딴지 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특징이 있죠. 요즘에 이제 당뇨라든지 뭐 이런 분들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절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차로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데요. 주로 이제 백색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뚱딴지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자색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뚱딴지가 있습니다. 두 개 분명인데 지상부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뚱딴지 캘 때 잔뿌리라도 남겨놓으면 반드시 또 싹을 올리기 때문에 그걸 처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뚱딴지를 만들려면 땅속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땅 속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평평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게 구획을 정한 다음에 심으셔야지. 안 그러면 밭 전체로 슬금슬금 은근슬쩍 다 넘어와서 다 돼지감자 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잡초 중에 하나, 물론 이제 어린 싹은 먹을 수도 있지만 지침개. 지침개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진딧물바지라고 하죠. 밭에 지침개가 나면 절대 뽑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이 꽃대 안에 진딧물이 엄청나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내 밭에 진딧물이 도대체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지침개를 놔두면 볼 수가 있어요. 민사공간이라고. 유물이에요? 우리가 봤는데 네. 목사가 지침개가 이제 이 지침개라고 불리는 이유는 얘가 이제 점점 진딧물 바지를 하면서 처지는 모양, 지쳐 있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깨묵 이제 화성 지역에서는 이제 끼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겁니다. 이것도 이제 뿌리작물이에요. 국화과의 뿌리작물인데 뿌리가 이제 인삼은 좀 과했나? 인삼보다 좀 작은 그런 이제 뿌리 작물이기도 하면서 이게 나물로 먹었던 뿌리 장아찌라든지 나물로 먹었던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기 서산 당진 이런 지역에서는 이것을 이제 상업적인 작물로 이렇게 모색하시는 농가분들도 봤어요. 이 이제 뿌리 작물이다 보니까 우리 인삼에서 볼 수 있는 사포닌, 우리가 이제 성분 분석을 했었는데 사포닌이 있는데 그 사포닌 성분이 그러니까 사포닌 전구 단계, 조사포닌이라 그래요. 전구 물질을 조사포닌 양이 다른 뭐 도라지라든지 더덕에 비해서 좀 월등하게 많았던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자생식물 중에서도 재배 작물로 이렇게 길들인다고 하거든요. 작물로 길들이는 것들이 의외로 많고요. 그중에서 이제 국화과 작물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산업과 작물로 넘어갑니다. 예. 한 10분, 10분 정도 쉬었다가, 아, 그냥 그, 계속 하고 일찍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화장실 가야 돼요. 네. 예. 잠깐